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책 다섯 수레입니다.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5권 왕도 16번째 이야기 인생 70 큰 비에 젖듯. 갈 때도 되었지. 병석에 누운 태상왕 이성계는 자신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나이 앞에 장사가 없듯이 어느 영혼호골이 세월을 건너뛰는 비법을 익혔던가. 태상왕의 환우는 그의 생애의 무거움처럼 서서히 일어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한 것은 아니었다. 파란으로 점철된 그의 삶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텨온 것이나 진배가 없었는데 가까웠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가는 허망함도 그의 기력을 쇠진하게 하는 큰 원인이었다. 경순공주가 세상을 떴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충격에서 헤어나기 어려웠고 세자 제가 명경으로 떠나갈 때는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길함이 그의 온몸을 휩싸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었다. 그것이 태종 8년 1408년 정월 하순으로 접어들자 갑자기 풍질로 변하면서 기동을 어렵게 했다. 태종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태종뿐이 아니라 온 조정이 놀라고 망극해 했다. 이 죄 이하 제수들을 석방하여 하늘의 너그러움을 빌어보기도 했고 여러 전의 본명 초래를 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태상왕의 환우는 못하게 하였으나 태상왕의 환우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 무렵 태종도 침을 잘 못 맞아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치 불편한 처지에 있었으나 하루에도 몇 번씩 덕수궁을 드나드는 일로 정무가 전폐되다시피 되었다. 조선왕조의 창업주가 위중한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조정 중신들은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오직 태상왕의 쾌유만을 빌었으나 환우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금 아바마마의 환우가 저와 같으니 큰일이 아닌가. 비록 오늘의 예는 아닐 것이오만 승도들을 소집하여 정근 기도를 행함이 어떻겠는가. 태종은 근심의 빛을 지우지 못하고 좌우를 둘러보았다. 승도를 모으는 일이 조선의 조정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태상왕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는 차마 가로막지 못하는 중신들이었다. 태상왕 전하의 환우를 구하고자 하는 일이니 해로운 일이 아닌 듯 싶사옵니다. 황희의 답에 태종은 다소간 의안을 얻으며 변계량을 부른다. 예조참의 들으시오. 어서 불소를 짓고 덕수궁 옆에 장막을 베풀어 승도 100명을 모아 약사정근을 행하게 하시오. 과인 또한 약사상 앞에서 연비할 것인즉 서둘러 차비도록 하시오. 연비라면 팔뚝에 향을 사르는 일이다. 중생을 병에서 구제하는 보살인 약사에게 빌어 태상왕의 병을 낫게 하려는 태종의 정성이 담긴 말이었다. 하윤이 펄쩍 뛰며 막는다. 전하께서 태상왕 전하인의 쾌유를 비시는 정성이 지나쳐 날로 옥체에 손상이 가고 있사옵니다.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옳사옵니다. 승도를 모아 약사정근을 행하는 일만으로도 주상전하의 정성은 온 신령들이 알 것입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중신들이 태종의 연비를 막자 조용히 좌정을 진정시킨 것은 상왕 정정이었다. 그도 태상왕의 간병을 하느라 몸이 수척해 있었다. 내가 주상을 대신하여 연비하리이다. 내가 주상과 같은 동목 형제라 내 정성이 곧 주상의 정성인즉 아니되옵니다. 상왕전하,
아직 신이 더 젊사옵니다. 아니요 주상, 아니옵니다. 상황전하. 변제는 잠시 임금 형제의 효성 다툼으로 소란했다가 숙연해졌다. 주상도 하시고 나 또한 한다면 어쩌면 아바마마 한우가 쾌차되질 않겠소. 쉰을 넘긴 나이의 상황이 허옇게 웃었다. 태성왕의 병을 쾌차하게 하기 위한 태종과 중신들의 노력은 이처럼 눈물겨웠다. 태종은 입은 옷을 벗어 약사상 앞에 올리고 몸소 향을 피웠다. 팔뚝에 명주실을 놓고 불을 살랐으니 그 모습은 태성왕이 회암사에서 무학으로부터 계를 받던 모습 그대로였다. 상왕 정종 또한 태성왕의 구병정근을 사리전에 베풀고 밤새도록 불상 앞에 꿇어 앉아 12주나 팔뚝을 찢었다. 하늘이 무심하구나. 어찌하여 조금만이라도 차도가 없으시단 말이냐. 여봐라, 피접을 서둘러야겠다. 태종의 목소리는 공허하기만 했다. 태성왕의 병든 몸은 도청제 김남수의 집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세자궁으로 옮겨졌다. 세자는 왜 이리 늦느냐. 태성왕은 병상에서 가까스로 말하곤 했다. 세자궁에서 기거하게 되니 제가 보고 싶은 것이다. 아바마마 심려 놓으시옵소서. 세자는 하정사의 일을 무사히 마치고 요동에 당도했다는 전갈이 왔사옵니다. 열흘이면 닿을 것이옵니다. 허허, 세자가 날 닮아서 사냥을 잘 한다니 경사에 가서 사냥만 하다가 오는 것은 아닌가. 태상왕은 숨차하면서도 우스갯말을 했다.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내가 조금만 학식이 있었어도 세자를 가르칠 수 있었을 것을.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할 말이 많아요. 태성왕은 말하기를 힘겨워하면서 기침을 해댔다. 아바마마, 심기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쾌차하신 연후에 많은 하명을 하셔도 늦지 않사옵니다. 아니야. 세자가 빨리 와야지. 내가 죽기 전에. 당치 않사옵니다. 태종은 거의 매일같이 태성왕 곁에서 수발하며 지냈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주상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세자만은 그러질 않아야지. 태성왕은 탄식하다가 또 조금 기운을 얻고 있다. 주상은 정사를 보살펴야지 어찌 이곳에 와 있는가. 날 걱정하지 말고 나가봐.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신이 아바마마께 보인 불충과 불효가 다 얼마인데 혼자 편히 지내겠사옵니까? 이곳에서 아바마마를 매실 것이옵니다. 허허, 주상은 끝까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구만. 태성왕이 입가에 담은 희미한 웃음을 태종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끝까지라니요. 당치 않사옵니다. 아바마마께서 만수부강하셔야 신이 오래오래 효도를 할 수가 있사옵니다. 오, 그래, 그래야지. 하나 이미 늦었어.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당치 않으시옵니다. 아바마마. 그렇게 말하는 태종도 이미 때늦은 시기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혼자 눈물을 떨어뜨렸다. 세운이와 길선이가 색시를 손에 들고 삼진을 따라 나섰다. 세자 저하가 오시는데 색실은 왜 가지고 나가야 하옵니까? 결색을 하는 geb니다. 결체를 하는 geb니다. 결체가 무엇이오니까? 결체라 함은 색실이나 색종으로 문이나 저작거리를 꾸미는 일을 말하는 거야. 세자저를 반갑게 맞는다는 뜻이야. 길선이와 삼진의 대화 중에 세운이가 끼어들었다. 모르는 게 없는 아이가 세운이이고 아는 것을 참지 못하는 버릇이 있는 아이가 세운이다. 길선이가 심술을 낸다. 그만큼 세운이가 잘 알아서이다. 길선이 또 퉁명스레 물었다. 우리가 나가서 어디에다 결체를 해요? 도련님들께서는 색시를 목에다 거세요. 그것은 영접의 결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세 사람은 세자를 맞는 행렬이 몰려있는 석적들에 나가섰다. 좌정승 성성님과 육조 판서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시장한 차일과 거리의 나무들이 알록달록한 색종이와 색신들이 보기 좋게 꾸며져 있었다. 떠나실 때 못 보았으니
돌아오실 때는 나가 영접하리라는 대감마님의 명이 계셨어요. 언젠가는 세자저하의 충직한 신하가 되실 두 도련님이시니 미리 익혀두심이 좋을 겝니다. 삼진의 말에 두 아이는 색시를 목에 걸었다. 목에 둘렀다. 아, 목에 색시를 두른 것은 우리밖에 없잖아. 에이, 창피해. 색시를 벗는 길선이를 세운이가 가로막았다. 혹시 모르잖니. 세자 제하께서 우리 얼굴을 더 잘 보시게 될지. 길선이 입을 삐죽 내밀어 보이며 목에 건 색시를 걷어낸다. 멀리서 세자의 행렬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뒤꿈치를 들면서 웅성거렸고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려는 몸집이었다. 추령을 나온 성성인이 판서들을 거느리고 세자의 앞으로 나아가 예를 올렸다. 세자는 약간 그을은 얼굴에 밝은 웃음을 담아 보였다. 간단한 추령의 의식이 끝나자 세자의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렬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아는 체를 했다. 주상전하를 담기는 했다는데 영특하지는 못하되 학문을 게을리 하신다는군. 사부님을 애먹이는 데는 일득이라더군. 명경을 다녀오셨으니 철이 들었겠지. 그렇다면야 얼마나 좋을라고. 어디서 새나온 소문인지는 모르나 백성들은 무심하게 또는 무심하지 않게 짓거리며 행렬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민심이라 해도 망발은 아닐 것이다. 세우는 색시를 목에 건 채 세자가 자기를 한 번이라도 보아주기를 기다리며 부산히 움직였지만 그 끝은 끝내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서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그때 세운이는 아까부터 자신의 얼굴에 와닿는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자운을 살펴보았다. 여러 사람들은 이제 볼 것을 다 보았다는 듯 흩어져 갔고 많은 안악들은 아직 세자를 보려고 애쓰며 따르고 있었다. 길선이가 내뱉었다. 할머니도 편찮으신데 지금 여기 나와 있게 되었습니까? 이만 돌아가요, 사부님. 대감마님의 분부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자 저하께서 환궁하실 때까지 멀리서나마 배알하려 하셨어요. 대감마님께서 두 도련님의 충성심과 인내심을 시험코자 하심이에요. 숙번은 그때 노모의 병수발을 위해 집에만 머물고 있었다. 아니, 세운이가 자신을 향하는 눈길을 느끼며 또 한 번 돌아보았을 때 15살쯤으로 보이는 처녀가 얼른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당황하는 표정으로 봐서 틀림없이 그 처녀가 세운이를 보고 있었으리라. 누굴까? 세운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모른 척하고 걷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자 처녀는 얼른 동무인 듯한 처녀애들 속으로 몸을 감추고 있었다. 갸름하고 매끄러운 얼굴이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겨를도 없지를 않았던가. 14살, 지금까지 책만을 벗하고 살다시피 한 세운이가 아닌가. 세자의 행렬이 창덕궁으로 꼬리를 감추자 세운은 서운한 심정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처녀와 서로 눈길을 마주칠 수가 있었다. 얼굴이 화끈그렸으나 처녀는 내내 모습을 감추고 만다. 세운은 형용할 수 없이 달아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돈의 문 쪽을 향해 걸었다. 세자는 부사와 서연관을 거느리고 편전으로 들어 태종을 배알했다. 14살에 떠나 15살이 되어 돌아온 세자의 모습은 늠름하고 성숙해 보였다. 아바마마 하회와 같은 성은을 입사와 하정사의 소임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사옵니다. 그래, 허허허. 길이 험하고 먼데 장성해져서 돌아온 세자의 모습이 늠름하기 그지였구나. 고생이 많았다. 만극하옵니다. 나어린 세자를 호종한 경들의 노고가 컸어요. 부사와 서연관들은 허리를 굽히며 감읍했다. 허허허, 내 경들의 노고를 취하하리다. 광연으로 나갑시다. 광연루에는 큰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다. 명나라에 다녀온 호종관들의 노고를 취하하는 연회였다. 태종은 그들의 귀국 문안을 받고 나서 밝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번 하정사의 행렬이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었는데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고
탈이 난 사람도 없었음은 세자에게 덕이 있음이며 또한 경들이 삼가하고 조심한 때문일 것이요 만극하옵니다. 이 자리는 경들이 노고를 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니 마음껏 마시도록 하라. 주연이 시작된다. 풍악도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좌중은 명경에서의 일을 화제로 삼았고 세자의 칭송이 자자하게 뒤를 이었다. 태종은 흡족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부사로 세자를 호종했던 이천호가 먼저 입을 열자 우정승, 이무, 맹사성 등이 번갈아가며 명성에서 있었던 일을 고하고 나섰다. 세자저하의 모습이 어찌나 의젓하신지 명나라의 신료들마저도 극진한 대접을 아끼지 않았사옵니다. 황제 폐하께서 신등에게 명하시기를 세자 저하께서 귀국하실 때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게 되면 신등을 벌하시겠다 하셨사옵니다. 이는 조선의 충성됨이 세자 저하로 인해 황제 폐하께 알려진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황제 폐하께서 특별히 영국사들을 구경토록 해주시고 어제 시까지 내리시어 세자 저하를 격려해 주셨사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조복과 제복을 받으시어 명의 공후 다음 서열에 서시었으니 이것이 이품에 해당하는 것이옵니다. 명에서 조복을 받고 서열에 끼는 나라는 조선뿐이오니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사옵니까? 기쁘다 마다요. 세자를 보내길 잘했어요. 태성왕의 간병으로 수척해 있는 태종이었으나 이날만은 쉼없이 마셨다. 태종은 세자에게 함을 한다. 세자는 어찌 생각하느냐? 명경에서 배우고 얻은 바가 많다고 보느냐? 신아직 어리고 용렬하여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아직은 알지 못하오나 역시 대의는 크고 넓게 보아야 한다고 여겨지옵니다. 보는 것이 크고 폭넓으면 마음도 그만큼 넉넉해지고 또한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마땅히 큰 힘이 될 것이옵니다. 크고 넓게라 하하하 그것 참 좋은 말이로다. 하나 모든 일은 그 넓은 만큼 깊이가 있어야 하는 법. 대의는 폭과 깊이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태종은 내시로 하여금 세자에게 수를 따르게 했다. 이번에는 세자가 태종에게 물었다. 아바마마 소자가 명경을 떠날 무렵 태성왕 전하께서 환우를 얻으셨다는 전갈이 있었사옵니다. 좀 어떠시옵니까? 걱정이 태산이야. 하나 세자가 돌아왔으니 쾌차하실 것이 아니겠느냐. 세자는 문득 할아버지 태성왕의 모습을 상기했다. 자신이 작별문안을 드리던 날 눈시울을 붉혔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태종은 다음날 태성왕 전에 문을 여쭙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나 세자는 주연이 파하자 곧바로 덕수궁으로 달렸다. 할아버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오 그래. 태성왕은 민망하리마치 수척해 있으면서도 일어나 앉기를 원했다. 세자가 태성왕을 부축해 일으켰다. 내가 보고 싶어서 너를 만나고 죽어야겠어서 콜록콜록. 태성왕 이성계는 세자의 손을 잡은 채 숨이 가빠졌다. 할아버님 소손이 곁에서 매실 것이옵니다. 심기를 편안히 하시어소서. 여부가 있나 하나 세자는 더욱 학문을 연마해야지. 소손의 학문보다는 할아버님의 옥체가 더 소중한 것으로 압니다. 고맙다 콜록콜록. 세자를 만나고 난 태성왕은 기력을 회복하는 듯했다. 태종은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겨서까지 태성왕의 간병에 몰두하면서도 명나라에 다녀온 세자의 학문에 관심을 보였다. 한성룡 맹사성으로 세자 우부 빈객을 판내성 사사 허조를 우보독으로 삼았다. 두 사람의 학문과 인품도 만만치 않았으나 세자로 하여금 맹사성의 경륜과 덕망을 배우게 하고 칼날 같은 직원으로 이름난 허조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봄이 시들고 계절은 초여름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천지 만물은 생기를 뿜었으나 태성왕은 점차 시들었다. 5월 비가 뿌리고 있었다. 태성왕은 방문을 열게 했다. 실록의 싱그러움도 비에 젖어 있었다. 주상이
비가 오지를 않아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이젠 하늘이 주상을 돕고 있음이야. 태성왕은 문우차 들어있는 세자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그러하옵니다. 빛발로 보아 해갈은 된 듯 싶사옵니다. 그래야지. 이만 돌아가 보아야지. 세자의 소임이 막중할 것이야. 그냥 있겠사옵니다. 세자는 태성왕전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했다. 창덕궁의 본의 분위기가 세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명경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님, 어머님 정비가 말했었다. 내 외숙들을 생각하면 어미는 죽고 싶을 뿐이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날 피하는구나. 이게 어디 사는 일이냐. 세자는 이 같은 어미의 고초를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원한에 사무친 목소리였다. 이 같은 정비의 원한은 세자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편전으로 문호를 들면 아버님 태종의 분부는 비수와 같았다. 외척을 가까이에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빈궁에게도 일렀고 빈궁의 아비에게도 일러두었다마는 외척이 득세를 해서 나락골이 된 일이 없어 세자는 이 점을 명심하였다. 이 같은 태종과 정비의 갈등이 밝았던 세자의 성품을 어둡게 했다. 세자 쟤는 할아버님 태성왕이 태종에게 화살을 겨누었던 일도 목격했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잡다한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 갈등이 감수성이 한창인 세자의 가슴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 한동안 기침을 하고 있던 태성왕이 세자에게 분배했다. 세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말씨였다.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어찌 피를 흘리지 않으랴마는 이 나라 조선은 너무 많은 피를 보지 않았더냐. 그런 세월은 이제 끝나야 할 것이야. 세자는 하렙이나 애비의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아니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을 높이고 덕을 키워야 한다. 세자의 책무가 막장하다 하면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서원군의 시대는 옥이 비어 있어야 해. 조정과 백성이 하나로 될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법이야. 세자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도록 해야지. 예, 그리고 부지런하고 콜록콜록 태성왕은 마른 기침을 했다. 수척해진 용안이 달아오르는 만치 괴로워했다. 세자는 태성왕을 부액하여 자리에 눕혔다. 태성왕은 잠을 청하듯 눈을 감았다. 숨결은 거칠고 가팠다. 세자는 태성왕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감회에 젖어들었다. 왕도를 수업하고 있는 처지라 왕실 주변에서 일어났던 대소사를 대충 짐작하기도 했고 태성왕의 행적도 알만치 알고 있었다. 태성왕 전하께서 삼남에 출몰하는 왜구를 토별할 때 전하의 함자만 들어도 왜구들은 달아났어요. 참으로 큰 용장이셨어요. 세자의 사부들은 태성왕 이성계의 꺾이지 않는 기상을 자주 입에 담았다. 그 태성왕이 병석에 누워있다. 기동을 못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의 일이요. 지금은 기침을 이기지 못할 만치 쇠잔한 모습이었다. 세자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태성왕전을 물러나왔다. 굵어진 빛발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세자는 빗속으로 들어섰다. 놀란 내시들이 우장을 대령했으나 세자는 그들을 물리치고 빗속을 걸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었다. 빗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씻어내리고 있었다. 동궁으로 돌아온 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귓전을 때리며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보고 있었다. 명경을 다녀온 이후 세자는 그마치 성숙해져 있었다. 비는 이틀 동안이나 쏟아져 내렸고 태성왕의 환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만 갔다. 태종은 다시 일죄 이하의 죄인들을 석방했다. 5월 24일 새벽 태성왕은 갑자기 담이 성해지면서 호흡이 장애를 일으켰다. 시정하고 있던 내관들이 태성왕을 일으켜 앉히고 소양 향운을 올렸다. 불을 뿜어내던 눈빛도 이젠 힘이 없어 보였다. 급보에 접한 태종이 빗길을 달려와 태성왕전으로 들었다. 용포는 빗물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태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태성왕은 잠에 취한 듯한 눈으로 태종을 보고 있었으나
이미 말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 보였다. 아바마마 소자이옵니다. 소자 방언이옵니다. 태종은 허리춤에서 청심원을 꺼내서 유지를 벗겼다. 그 손이 민망할 만치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다. 아바마마 청심원이옵니다. 태종은 청심원을 으깨서 태성왕의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태성왕은 이것조차도 삼키지 못했다. 우우. 태성왕은 가느다랗게 소리를 내며 태종 쪽으로 용안을 돌렸다가 이내 허공을 바라보며 희미한 웃음을 입가에 흘렸다. 아바마마. 태종이 소리쳤다. 소리쳤을 때 태성왕의 눈동자가 멎었고 태종에게 잡힌 손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태성왕 전하. 태종의 통곡은 울부짖음이었다. 시종한 내관과 상궁들도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상왕 정종이 단기로 달려와 아버님 태성왕의 시신 앞에 팔을 구르며 통곡했다. 비는 멎었다. 동쪽 하늘이 벗어지며 여명이 돌아왔다. 창덕궁의 호곡소리도 넘쳐 흘렀다. 새왕조의 창업주를 이름이었다. 이성계 1335년 고려 충수광 4년 10월 열 하룻날 화령무 즉 영흥 흑성리에서 태어나 1408년 조선 태종 8년 5월 24일 한양의 창덕궁 광연루 아래 별전에서 승하니 일생 74년이었다. 이자춘의 둘째 아들로 휘는 단, 자는 군진, 호는 송헌, 처음 벼슬에 오른 것이 국민왕 5년 22세 이후 도로 강만호 이후 독로 강만호 박의 난을 평정하고 홍건적의 침공에 큰 공을 세워 용명을 날리면서 원나라군을 대패하고 왜구를 토벌하면서 출세의 가도를 치달았다. 여말의 신흥군벌의 자리를 굳히면서도 권문세도의 신임을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출생지가 동북이며 그의 휘하에 여진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최영과의 갈등도 이때부터였다. 최영이 친원이고 이성계가 친명이었다. 고려의 운명을 정해야 하는 일전이 불가피했었다. 조준, 정로전이 그의 편이 되어지지 않았던들 조선왕조의 창업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야도에서의 회군, 우왕 14년 여름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반역이 최영을 제거하고 하는 명분으로 변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했을 때가 54세 이미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전제를 개혁하면서 정몽주를 주살하고 보위에 올라 임금이 된 것이 58세. 조선을 국호로 종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으나 경처 신덕왕후가 세상을 뜨자 세자 방석이 이복형인 이방원에게 주살되는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었고 정도전 남은 등이 측근을 잃게 되자 임금의 자리를 헌식작처럼 내던진 게 64세. 둘째인 방과 정종이가 보위를 잇고 도읍을 개경으로 옮겼을 때 방원과 방간이 창깔로 대치한 제2차 왕자의 난이 있은 다음 방원이 왕위를 다시 이었고 이성계는 호련히 고향으로 떠난 데서 이른바 함흥차사의 비극이 있었다. 그때 이성계는 태종에게 화살을 겨누는 살기를 보이면서 도성으로 돌아왔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상왕전에 은거하기 시작했었다. 파란으로 점철된 74년의 삶이 이틀이나 계속되는 큰 비에 젖으며 종말을 고했다. 왕위에 있은 지가 7년이며 상왕의 태상왕후에 있은 지가 10년이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